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과잉근심, 나는 왜 사소한 일도 늘 걱정할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하다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아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고독을 느낀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기의 개성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적 관념에 따르는 것도 고독을 원치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이유는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교와 일, 취미, 권력,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토록 애쓰는 것일까? 정답은 고독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밀려드는 외로움, 그로 인한 알 수 없는 조급함과 불안함이 두려운 것이다. 살아있는 한 고독으로 인한 방황과 혼란스러움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고독은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찰싹 들러붙어 있다. 빛이 밝을수록 더 짙어지는 그림자처럼 생명이 있는 한 고독이 함께 따라 붙는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배고픔과 목마름, 성욕처럼 인간의 매우 자연스러운 속성 중 하나다. 배고픔과 목마름, 성욕은 쾌락의 원천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과 물, 사랑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또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통해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고독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다. 사실 고독을 감지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독의 조짐이 약간만 보여도 곧바로 이를 찾아 마음을 분산시킴으로써 그것을 감지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고독과 공생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성녀이다. 세속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숨어 수행에 전념하는 이유는 육신의 애욕을 끊어내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다. 깨달음은 출가한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본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영혼은 그 단계를 초월한다. 두 번째 종류는 영화 캐스트어웨이에서 톰 행커스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 척 놀랜드처럼 뜻하지 않게 무인도에 떨어진 경우다. 고독이 밀려와 말할 수 없이 두렵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어쩔 수 없이 고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혼자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해내는 만능인이 된다. 고독은 존재한다. 도망치려 하지 마라. 별것 아니라고 호언장담하지도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담담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만 고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또 아무 이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일도 없게 된다.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아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고독이네요. 고독.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할 시간이 없다고요? 너무 바빠서? 이 책을 읽으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뭘 할 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만 하지 않아요. 운전하면서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또 통화 안 하면은 뭐 음악을 듣든가 안 그러면 방송을 틀어놓든가 하여튼 몇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주차하면은 잠깐 또 SNS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잠깐 뭐 짬짬이 있잖아요. 댓글 남기고 봐주고 후루룩 확 넘기가면서 그러니까 뭐 초집중은 안 하지만 대략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멍 때린다죠. 그 멍 때리는 시간을 좀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칼럼도 이제 멍 때리기 대회라는 그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거 보고 상당히 신선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이제 멍 때리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엄마들은. 그래서 야, 너 왜 멍 때리고 있냐 하면서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뭔가를 해야지. 이를 악물고 손을 꽉 쥐고 어금니를 악물고 뭐 해야지. 이렇게 멍 턱 때리고 있으면은 왜 아주 애가 좀 어설퍼 보이잖아요. 어설퍼 보이고 저렇게 이렇게 멍 때려서 아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그 멍 때리는 시간 안 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에서 이제 가장 오랫동안 멍을 잘 때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기사를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아서 칼럼을 쓴 기억이 있는데 사실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요즘은 부모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신을 멍 때리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무상무념이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냥 멍 턱 때리는 거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멍 때리는 시간 있나요? 없잖아 사실요. 분주하죠. 대도시 사는 사람 더 하죠. 지방은 좀 아무래도 대도시보다는 덜 하겠죠. 제가 한번 서울 가니까 지하철 계단 오르내린다 하는 것도 숨이 차서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걷는지 뭐 느긋하게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 그만큼 바쁘겠죠. 우리 같으면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면 뭐 출근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뭐 최하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두르고 종종거리고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속도가 우리가 틀리겠죠. 근데 그런 바쁜데 어떻게 멍을 때리겠어요. 그죠? 하물며 우리 시골이라 하면 좀 그렇죠. 저는 아주 포항시티 도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도시 있는 분들이 포항 시골이라 컨츄리라 하더라고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시골에 있는 무슨 말 할라 했지? 그러니까 대도시 있는 사람들 바쁘고 우리 이제 시골에 있는 시골 아니죠 포항에 있는 중소도시 사는 우리도 사실 멍 때릴 시간 잘 없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 자신이 멍 때리게 놔두지 않아요. 저도 보면 내 자신을 좀 혹독하게 내가 물론 나 자기에는 상당히 강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좀 나르시즘도 있고 한데 나를 좀 가만히 안 놔두는 스타일 같아요. 뭔가를 해야 불안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불안증이 있는 건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소모된다 이 생각이 나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어, 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이제 정적인 시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시간 이런 게 이제 아깝다 그래야 되나? 낭비 같은 시간이 인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충분히 시간인데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사실 동창회 친구들하고 만난 지도 이제 별로 한 2년 다 돼가나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뭐 아이들 키운다고 사실 뭐 직장 생활 하랴 또 교회 신앙 생활 하랴 아이들 키우랴 사실 뭐 겪는지랄 겨를도 없었고 뭐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하면 올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 세 군데에 사실 올인했어요. 교회에도 올인하고 직장에도 올인하고 자녀 교육에도 올인하고 근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제가 올인하던 아이가 딱 이제 대학을 가버리고 어디 떠나버리니까, 멀리 떠나버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늘 내가 챙겨주고, 신경 써야 되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신경 쓰고 태워주고, 뭐 관리하고, 케어해주던 어떤 한 존재가 사라지는 그 상실감? 그때 고독이 엄청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제가 또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심각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은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고, 작은 아이도 늦게 오니까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도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은 또 남편들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도 없어도 이제 마트 가서 이제 빈 거 있잖아요. 캐리어 끌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는 뭘 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그 고독감, 외로움 이런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나 자신의 시야에 어떤 감각적으로 계속 다른 걸 채우는 거죠. 마트 가면 분주하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떨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나를 이제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독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도 만나고 동창회도 나오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어요. 친구라는. 어,
그러니까 제 10대 때의 제 모습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내 40대 내 모습만 보고 아, 이 사람 이렇게 하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착했는가. 못됐겠죠? 그걸 모르잖아, 사실요. 그죠? 근데 그 시절에, 그러니까 친구가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그 시절의 모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 시절의 추억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시절에 우리가 같은 학교, 같은 공간,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정말 큰 재산이더라고. 그거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추억이죠. 소중한 추억이죠. 그래서 이제 동창회 나가고 친구 만나고 또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이 친구 저 친구 저는 전국구에서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경주, 울산 뭐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하나에 빠지면 이제 푹 빠지는 스타일인데 친구들에게도 한 1년 반쯤 이제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친구에게서도 이제 그것도 다 충족이 됐는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한 어떤 그리움, 친구에 대한 우정, 이런 그런 것도 다 이제 해소가 됐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꽉 채워졌다 그러나, 그동안 친구에 대한 갈증, 이런 게 해소됐다 그러나, 이제는 저도 이제 좀 깨달음의 경지에 저 성녀나 뭐 성직자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 그래야 되나? 혼자 있어도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발전을 했어요. 장족의 발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친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롭거나 마음이 허허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친구가 전화해서 막 수다 떨고 아야 무슨 호호호 까르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야 우리 한 30분 통화해놓고 내가 끊으면서 야 우리 있잖아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하면서 이러면 또 끊고 이 친구 저 친구 막 돌아오면 전화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친구가 필요할 때 나와 함께 대화해주고 통화해주고 나의 전화를 받아주고 또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친구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제가 요즘은 사실 전화를 이제 거의 이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친구에 대한 어떤 친구들에 대한 갈증이 다 해소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이제 다른 어떤 내 혼자 있어도 고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외로움도 다 채워졌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어떤 외로움이나 뭐 그림자나 이런 뭐 그런 것도 다 채워진 것 같아요. 블랙홀 같이 뭐 끊임없이 채워질 것 같지 않던 그런 공간들도 다 채워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좋겠다고요? 좋습니다. 나는 아직도 고독한데 당신은 좋겠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 방법도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가봐야만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다잖아요. 내가 어중간히 고독해서는 그걸 못 깨치는 생각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고독하고 내가 정말 끝없이 이제 마지막 진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고독에 처해봐야 그게 무슨 뭐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뭐 연인들 간의 이별일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들 간의 뭐 불화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부부 사이에 뭐 어떤 뭐 사건이나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직장에서의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제 최하점 이제 최하점에 갔어야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솟구쳐 오를 수 다시 비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고독하지 않다. 물론 제가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적인 어떤 그 신앙적으로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 어떤 관계와의 고독 그거하고 또 사랑과는 또 틀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어떤 관계망을 통해서 오는 그 만약 그 관계망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때 오는 있잖아요. 그 갈증은 사실 심한 경우는 그게 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죠. 강박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사실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둘째가 떠날 거예요.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한번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한번 상처 나서 그 상처를 치유해봤으면 또다시 상처가 나도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 저자 말처럼 고독을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알려준다 하잖아요. 사실 고독하면 고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받아들이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꾸 자신을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고독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제가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우리 큰애가 이제 우량아로 태어났거든요. 4.05. 근데 얘가 제가 좀 이제 원래 좀 뭔가를 돌보면 아주 극진하게 돌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는데 얘가 한번 앵소리를 안 울어보질 못했어요. 왜냐면 앵소리 나기 전에 제가 젖병을 물리고 앵소리 나기 전에 뭐 기저귀를 갈고 앵 이렇게 뭐 하여튼 좀 애들 울게 좀 내버려둬야 된다는데 저는 그거를 용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를 너무 사랑했겠죠.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또 저는 첫 아이를 아들로 낳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 딸이 많아서 엄마가 아들 못 낳아서 딸 놓을 때까지 구박받는 거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난 절대 딸은 안 놓을 거야 하면서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면서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물론 예쁜 딸 보면 난 딸을 하나 낳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꼭 아들 낳아야. 근데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4.0 얼마 우량아요. 우유도 있잖아요. 신생한데 뭐 75 막 밀리그램 맞나? 75 밀리리터인가? 그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때 100까지 막 먹고 100리터 먹고 있잖아요. 100밀리리터인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먹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보통 애들이 이제 배고프면 제일 많이 울거든요. 배고프거나 이제 기저귀 갈아줄 때. 근데 배고플 때 이제 내가 아가 이제 표정 보면 막 벌써 찡좀 얼굴 좀 조금 찡그리고 이러면 벌써 한번 이제 병 물려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를 도대체 얼마나 먹여 이렇게 우량을 만들어 갖고 어릴 때 정말 뚱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커서도 이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방심하면 살이 확 쪄버리거든요. 어릴 때 한번 이제 커진 세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량하는 세포가 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태어날 때 세포가 적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 세포를 너무 크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도 크게 세포를 크게 태어났고 또 태어났어도 이제 엄마가 막 얼마나 먹여놨는지 완전 뭐 고도 비만, 중도 비만 이런 거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가 사춘기 되고 철이 드니까 철저히 관리하더라고. 그러면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많이 뚱뚱하게 먹여놨냐면서. 하여튼 오늘은 고독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밤이 되고 어둠이 내리고 캄캄해지고 땅끔해지고 하면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십니까? 극복 한번 제가 읽어드린 방송을 듣고 한번 고독을 한번 극복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고독을 그냥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아, 인간은 원래 고독하구나. 내가 아무리 친구하고 통화하고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고 어떤 데 가서 막 나이트클럽 가서 클럽 가서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전하고 하소연해도 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답니다. 그 고독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인간은 원래 고독하구나. 고독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구나.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구나. 아, 그렇지만 나는 괜찮다.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부지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연인이 채워줄 수 있나요? 못 채워줘요. 친구가 나의 고독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못 채워줘요. 아무도 자식이 택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채워줘요. 자기 스스로 깨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영화 아유 갑자기 잘 안 보여. 캐스트어웨이 보니까 거기 보면은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톰 행커스가 먼저 떨어졌다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 주인공이니까 이제 떨어져 살지 여자가 떨어져 살 수 있을까? 과연 만능 엔터테이너만 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고독 도망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받아들이고 고독한 상태를 한번 즐겨보세요. 말이 됩니까? 하여튼 고독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 대신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고독이 있다는 거, 누구나 고독하다는 거, 내 혼자만 그런 거 아니니까 나도 고독하고 당신도 고독하고 너도 고독하고 우리 모두 다 고독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고독과 함께 공존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고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